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경진입니다. 논산시 진로박람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자, 오늘은 아나운서 직업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일단 자기소개, 제일 먼저 소개를 하면 저는 처음에는 여긴 충청남도잖아요. 충청북도의 청주에 있는 충북 MBC라는 곳에서 기상캐스터라는 직업을 갖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라남도 광주로 쭉 내려갑니다. 광주 SBS라는 곳에 KBC 방송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나운서로 근무를 했습니다. 광주 SBS에서는 보통 뉴스를 많이 했거든요. 모닝와이드 뉴스, 아침 뉴스 진행하고, 그리고 혼자 진행하는 뉴스 진행하고,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어머. 자, 여기서 찍어야 되는 거. 자, 아나운서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을 아나운서라고 해요. 이건 저예요. 단발이었어요. 지금 머리 긴 건데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서 뉴스를 전달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저쪽에서 하시나요? 네. 아나운서는 뉴스를 진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친구가 이거 하나씩 한번 눌러줄래? 네. 선생님 넘겨달라고 할 때만 넘겨줘. 괜찮죠? 아나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 뉴스 앵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뉴스 말고 TV에 또 어떤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능 프로그램도 있고 시사 프로그램도 있고 그거를 진행하는 사람도 아나운서라고 불러요. 일단 오늘 첫 번째는 뉴스 앵커에 대해서 볼게요. 아나운서 중 정규 뉴스의 진행자를 앵커라고 부른다. 앵커의 경우는 자신의 스크립트와 멘트까지 직접 쓰는 등 조금 더 뉴스의 전달에 개입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고요. 또한 취재 기자와 연결해서 현장의 상황을 전달한다. 취재 기자가 밖으로 나가서 취재해온 것을 저희가 종합해서 최종 전달을 하고 있어요. 눌러주세요. 아이고, 다시 한 번 더. 네, 이거를 뉴스를 한 번 보여줄게요. KBC 모닝월드 시작합니다. 네, 석 달 가까이 소강 상태를 보이던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 광주에서 확진자 2명이 추가돼 모두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금도 접촉자 검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정확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성규 기자. 네, 저는 지난 1972년부터 반세기 동안 여수와 광양만권 하늘길을 열어온 대한항공이 여수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메이저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철수를 미리 계획하고 탑승률을 고의로 낮추는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름과의 수박을 많이 찾을 시기인데요. 요즘 한편에서는 작고 가벼운 애플 수박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1, 2인 가구의 소비 형태에 맞고 당도도 높아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뉴스를 하면 그 전에 뉴스 30분 아니면 1시간 전에 이렇게 기사가 나와요. 그럼 이거를 한번 눈으로 쭉 보고 입으로 연습을 해서 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걸 다 외워서 하냐, 아까 전에 뉴스 봤을 때 시선이 계속 카메라를 보고 있었죠. 그래서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더 넘겨볼까요? 아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프롬프터라고 해서 카메라 앞에 이런 기계를 붙여서 여기에 원고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글씨 보이죠? 근데 이 뒤에 여기 카메라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의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필요할 때 원하는 순서 또 원하는 속도, 형태로 모니터에 보여줄 수 있게 하는 장치예요.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면 여기 앞에 이 네모난 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읽으면 시선을 시청자랑 계속 마주칠 수 있게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뉴스 외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시사 프로그램, 교양 프로, 오락 프로를 진행하고요. 주요 인물들의 인터뷰 등을 진행하기도 하며 이때는 주어진 원고가 있긴 해요. 작가님들이 써주신 원고가 있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변화할지 몰라요. 그래서 재치 있는 애드리브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원고 그대로 진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랑 진행하고 다른 일반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방송에 익숙하지 않고 긴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긴장을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융통성 있게 진행하기 때문에 원고 말고도 그 현장에 맞춰서 즉석으로 말을 그냥 꾸며내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해야 될 내용을 미리 공부를 하고 그리고 뉴스랑 다르게 이런 MC 같은 경우에는 원고를 보통 많이 외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외워서 왜냐하면 그거는 프롬포트가 없어서 외워서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고 아니면 같이 나온 인터뷰 그 사람이랑 같이 눈을 보면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보여줄게요. 뉴스 말고 다른 프로그램.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KBC 열린TV 시청자 세상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태입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성평등한 방송 환경 조성을 이거는 뭐냐면 방송국 안에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은 이게 이렇게 잘 만들어졌고요. 이런 프로그램은 이게 좀 단점이어서 보완해서 앞으로 방송을 하세요 라고 방송국에서 꼭 만들어야 되는 필수적으로 방송법에 나와 있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이 경각심을 갖자 이런 의미는 공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규제나 이분은 전문가. 대학교 교수님인데 아나운서가 아니라 그냥 전문가가 나와서 같이 비평하고 평가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저 혼자 아나운서. 방송사 또 제작진분들의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열린TV 시청자 세상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봉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KBC 시청자평가원 대표에서 윤보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순서는 KBC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프로그램이 잘 됐다 잘못됐다 누가 제일 잘 평가할 수 있을까? 딩동댕이 맞아요. 그래서 시청자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청자 평가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너무 좋았어요.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평가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방송을 하는 거야. 이분은 시청자 대표. 아이고 멈췄네. 시청자 옴부즈맨 프로그램 KBC 열린TV 시청자 조사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방송사마다 홈페이지가 있지. 거기 시청자 게시판이 있거든. 거기에 우리가 올릴 수도 있어. 이거 정말 재밌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서 다 갇혀서 방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날씨가 정말 좋을 때, 봄, 가을 이럴 때는 지역의 축제를 위해서 밖으로 현장에 나가서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논산에 딸기 축제 있죠. 딸기 축제 같은 큰 축제가 있을 때 방송국에서 이런 장비들을 다 챙겨와가지고 그 현장에서 직접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에서 할 때는 그래도 잘 이어지지만 밖에서 할 때는 변수가 진짜 많거든요. 돌발 상황이. 어떤 게 가장 돌발 상황일까? 밖에서 방송할 때는 맞았어, 비. 날씨가 가장 중요해. 갑자기 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산 쓰고 방송을 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우비 있고. 이 카메라에 맞는 우비가 있어서 카메라도 비닐을 씌우고, 이 감독님도 우비를 입고 그 상태로 방송. 저도 비가 진짜 실제로 와서 우산을 쓰고 방송했던 적도 진짜 많았어요. 밖에는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하는지 볼게요. 여긴 진짜 밖에 야외에서. 또 완도에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도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것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청산도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봄이 되면서 온통 노란 꽃물결로 가득합니다. 네, 노란 유채꽃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한편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 아름다운 봄 풍경을 청산도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경진 아나운서 네. 청산도 와본 적 있나요? 저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아, 그래요? 우리가 뭐 점심 드셨냐 아니면 봄이 되면 뭐 꽃 구경하러 갔다 오셨냐 이렇게 인사를 나누곤 하는데 요즘에는 청산도 다녀왔냐는 네. 인사가 공식적인 인사가 될 정도로 아주 핫한 성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봄이 가장 아름다워서 청산도에서는요, 매년 4월이면 섬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는 슬로시티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개막과 함께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집 방송 완도 슬로시티 청산도의 봄을 준비했는데요. 1시간 동안 아름다운 청산도의 모습과 또 숨은 매력을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핫소식은 연지루 씨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꽃피는 봄이 오면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으실 텐데요. 여기 청산도에서는요 꽃구경도 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건강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힐링의 섬 청산도 지금부터 화면으로 저와 함께 하시죠. 아니, 저는 완도 여행이라 그래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했는데 뭐 연료를 통해서 자동차로 우리가 아까 뉴스 할 때는 각종 정보랑 취재해온 것들을 어떤 분들이 취재를 하러 나갔지? 친구로도 기억에 남았지만요. 기자분들. 그래서 기자들이 취재해온 것을 아나운서가 최종 전달을 했잖아. 이렇게 밖에 나가는 프로그램들은 다 누가 나가서 정보를 얻어올까? 제가 또 진라에 기자 말고. 정말 많이 타봤고 전문가시잖아요. 아나운서는 현장에 가진 않아. 직접 간 걸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어. 사진 작가? 아니, 이 리포터. 리포터분들이 각자 현장에 가서 이 딸기가 유명해요. 딸기 정말 맛있어요. 직접 먹어보고 그런 걸 가져오면서 여기 현장에 와서 같이 아나운서들은 그걸 연결해주는 거야. 알겠지? 강남에다 왔어요. 그래서 완도 수목원에도 가봤는데 수목원에 가면 전문 해설가님과 함께 꽃과 식물이 제대로 즐기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꼭 한번 봄날의 여유를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청산도, 슬로시티 청산도에서 특집 방송 함께 했는데요. 네. 보는 내내 제가 다 힐링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청산도 꼭 오셔서 눈부신 봄 풍경과 느림이 주는 행복을 꼭 네.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산도의 좋은 정보들 이모저모 알려주신 세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창한 봄은 나들이 즐기기 정말 좋은 계절이잖아요. 완도에서는 청산도 술로 걷기 축제에 이어서 5월에는 장보고 수산부 축제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꼭 들리셔서 행복한 추억 쌓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봄날, 행복한 봄날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진짜 밖에 나가가지고 하는 거야. 넘겨주세요. 한 번 더. 그 외에 프로그램 뉴스 말고 어떤 것들을 진행하는지도 보여줄게요. 이거는 시장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뉴스 말고도 우리 뉴스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재미있는 요소를 넣기 위해서 뉴스 중간에 하루 중에서 가장 재밌고 검색을 많이 했던 검색을 많이 했던 것을 추려가지고 1등부터 3등까지 뭘 가장 검색을 많이 했을까 알아보는 코너를 진행한 거고요. 이거는 스포츠 뉴스. 스포츠 뉴스는 남자 아나운서들이 많이 진행하긴 하지만 여자 아나운서분들도 스포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TV 말고 우리 친구들 많이 뭐 보죠? 핸드폰, 유튜브 많이 보죠. 그래서 이것도 방송국 안에서 자체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재미있고 신나게 만드는 건데 신제품 리뷰하는 유튜브 많이 봤죠. 이것도 저도 진행을 했었는데 TV에서보다 훨씬 유튜브가 조금 더 자유롭잖아요. 제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이 샌드위치 맛있었어요? 맛없었어요? 이거 좀 예쁜데? 안 예쁜데? 이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런 TV 뉴스는 저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뉴스를 그냥 정말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게 너무 바쁘니까 제 생각을 넣으면 안 되고 넣어서도 안 돼요. 왜냐면 제 생각은 주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TV와는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방송국명의 고지, 방송 순서의 소개,
혹시 TV 보다가 이어서 런닝맨이 방송됩니다. 이어서 모닝 730이 방송됩니다. 들어본 적 있죠? 이렇게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순서를 얘기하는 녹음도 다 아나운서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 녹음을 해서 보내드리면 프로그램 사이 다음 프로그램을 예고하는 그런 것도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처럼 스포츠 뉴스, 그리고 스포츠 뉴스를 직접 중계하는 캐스터분들, 그리고 대담의 사회, 낭독 등 다방면에 걸쳐 방송 순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아나운서입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에 관련된 사람과 면담을 하고 원인, 진행 과정, 결과 등을 상세히 보도하며 공적인 인물과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할 때는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했었을 텐데 그때도 이렇게 인터뷰랑 대담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럼 이분은 지금 시장님이 나오셨는데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어떤 분이랑 대담을 했을까? 오, 그치. 기자들도 많이 했어요. 또 리포터? 리포터는 아니야. 코로나를 제일 잘 알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의사? 맞아요. 과학자는 아니고 의사랑도 했고, 그리고 뭐 질병관리청에서 나오신 분들이랑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전문가가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하고 시청자들한테 코로나 때 이렇게 조심하세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넘겨볼게요. 자, 어떤 사람들이 아나운서의 적성을 갖고 흥미를 갖는지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표준어와 바른 우리말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되며 정확한 발음, 풍부한 표현 능력 등 언어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한다. 근데 이거는 감각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우리말. 우리 친구들 요즘에 줄임말 많이 쓰고 유행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줄이고 표준어를 지금부터 잘 사용하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음도 진짜 중요해요. 정확한 발음 중요한데 어렸을 때 잘못 습관들인 발음이 커서도 그게 이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발음을 좀 꼭꼭 씹어서 잘 할 수 있는 연습을 미리미리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진짜 나는 꿈이 아나운서여서 이거 신청한 거다. 없나요? 해보고 싶었어요? 좋아요, 좋아요. 해보고 싶었으면 지금 오늘 얘기를 꼭 듣고 오늘부터라도 바른말을 잘하고 발음도 잘 씹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시사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 뉴스가 거의 보통 어떤 분야예요? 사회, 문화, 시사 분야죠.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이 뉴스를 전달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있어. 이런 것들을 배우고 볼 수 있는 거. 뭘까? 맞아, 신문. 또 다음. 인터넷도 있고 진짜 TV 틀면 쉽게 나오는. 뉴스, 맞아요. 지금부터 뉴스랑 신문 보는 게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 보다 보면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순발력이 필요하며 시청자들에게 호감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외모와 말투를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다. 순발력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아까 야외 방송 같은 거 했을 때 날씨로 인한 변수 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호감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외모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투라든지 아니면 몸가짐, 옷가짐새로 그걸 좀 정할 수 있으니까 그건 미리미리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좀 가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형과 사회형에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남에 대한 배려, 사회성, 협조심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다. 남에 대한 배려는 왜 필요할까요? 다른 사람을 잘 이해시켜야 되니까. 맞아. 그리고 진짜 좋은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아까 대담이랑 인터뷰 많이 했죠. 우리 아나운서들은 우리 말을 하는 것보다 남의 말을 잘 들어서 전달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경청, 맞아요. 경청하고 관심 있게 잘 쳐다봐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진짜 필요하고 협조심은 왜 필요하냐면 TV에 나오는 사람은 누가 나와요? 아나운서가 나오죠. 근데 아나운서 카메라 뒤에는 이렇게 감독님도 계시고 또 마이크를 채워주시는 음향 감독님도 계시고 또 아까 이 프롬프트 있었죠.
프롬프트를 넘겨주시는 FD분도 계시고 그 현장에 우리가 보이는 건 아나운서가 보이지만 카메라 뒤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협동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협조해서 일할 수 있는 협조심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자, 어떻게 취업하면 우리 친구들은 아직 먼 얘기지만 선생님이 어떻게 방송국에 들어갔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조금 디테일하긴 하진 않을게요. 왜냐면 너무 먼 얘기니까.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는 방송국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고 입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송국이 KBS, MBC, SBS, EBS, OBS 많은 것들이 있지만 기업에 사내 방송국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삼성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전 사원들이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 사원들을 대표해서 알려주는 기업의 사내방송 아나운서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학생도 스포츠 좋아하잖아요. 스포츠 안 좋아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전달해주는 아나운서나 캐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어떻게 채용을 하냐면, 자, 우리 방송국에서 올해 한 명 여자 아나운서 뽑을 거예요. 자, 지원하고 싶은 사람 서류로 지원하세요 라고 발표를 하면 서류로 먼저 이력서, 자기소개서, 뭐 자격증 등을 첨부해서 메일로 보내요. 그럼 방송국에서 그걸 다 받은 다음에 다 시험을 한꺼번에 보면 너무 좋지만 한꺼번에 보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서류에서 이제 선별을 해요. 이 친구는 카메라 테스트에 불러야겠다. 그래서 다시 추려진 사람들을 불러서 카메라 테스트를 해요. 카메라 테스트, 카메라 앞에서 아까 뉴스 원고 봤죠? 그거를 읽고, 그리고 원고도 작성할 수 있는지 원고 작성 능력도 보고, 그리고 실무 능력을 평가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어요. 경쟁률은 수백 대 1은 기본이고 심할 때는 2000대 1, 3000대 1까지 가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2000명 정도 있어. 근데 올해 필요한 아나운서는 한 명이야. 그럼 2000명 중에서 1등을 해야지 아나운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KBS, MBC, SBS에 있는 괜찮아요. 선생님도 됐으니까 될 수 있어요. 충분해요. 그래서 2000명 중에 열심히 해서 1등이 되면 아나운서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 있는 SBS 지원을 해서 시험을 봤잖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서류 지원자가 1000명이었대요. 그래서 1000명 중에 50명을 카메라 테스트에 부르고 또 뭐 최종 면접에는 10명 정도 부르고 이렇게 점점 추려서 한 명을 뽑는데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 원고 작성 능력 전에 필기시험도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취업 상식을 미리미리 공부하고 뉴스도 많이 보고 그날에 어떤 이슈가 있었나 미리미리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공부를 사전에 미리미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아직 먼 얘기지만 넘겨주세요. 지금부터 조금 이제 시사 이런 얘기는 빼고 우리 실생활에서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선생님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진짜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정확한 표준말을 사용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요령 있게 표현을 해야 돼요. 횡설수설해서 얘기하면 안 되고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눠서 미리미리 연습할 때 생각하고 연습하고 말할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인터뷰할 때 아나운서가 아닌 일반인 분들이 자기 얘기를 막 했는데 그게 너무 횡설수설하고 좀 내가 들어도 못 알아듣겠어. 그럼 시청자들도 못 알아듣겠죠. 그럴 때 아나운서가 한번 그 대답을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전달을 해줘야 돼요. 알아듣기 쉬우시게 시청자분들이. 그럴 때 미리미리 자기 생각을 요령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면 쉽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방송 진행하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순발력 있게 대처해야 되며 정보 수집 능력, 분석력,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내일 학교 가서 해야 될 거. 발표를 또박또박 잘하도록 준비를 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일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발표 많이 해요, 학교에서? 그쵸? 자신 있게 손 들고 발표하는 사람. 오, 진짜 꽤 많이 하는데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자신있게 내가 정말 아는 정답이면 자신있게 손들고 얘기하는 용기도 진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나운서는 카메라 앞에 서야 되고 또 많은, 어제도 봤잖아요. 개막식 선생님 하는 거. 사람 많이 있었죠. 그중에서 선생님 혼자 마이크 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저도 떨리잖아요.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그거를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 앞에서 내가 손들고 발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일할 때도 조금 덜 부끄럽고 덜 쑥스럽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에는 방송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방송반 없어요? 하는 데는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대학교 가서는 거기 안에 방송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우리 학생들이 방송반에서 어떻게 방송이 만들어지고 이어지는지 미리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출근해서 어떻게 방송 준비를 하는지 요즘 유튜브 브이로그 많이 보죠? 브이로그 형식으로 선생님이 만들어봤어요. 재밌게 봐볼까요? 이렇게 방송국 안에 분장실이 다 있어요. 화장해주는 선생님, 머리 해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리고 뉴스 보면 맨날 예쁜 옷 입고 나오죠. 그거 옷도 제 옷이 아니라 여기 선생님들이 준비해서 입혀주세요. 그리고 스튜디오에 들어와가지고 방송 준비를 해요. 굿모닝 스포츠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하나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10대 7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7회 초에 동점을 허용하며 질투였습니다. 이렇게 남자 앵커랑 같이 진행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월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 내년 총선을 대비한 청와대 개각이 임박했습니다.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에 대한 교체를 시작으로 청와대 참모진도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와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지역 정치인들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아침 뉴스를 모닝 730이면 몇 시에 방송할까? 오, 맞았어요. 7시 30분에 방송을 해요. 그럼 7시 30분에 1시간 정도 하고 8시 반에 이렇게 아침밥을 보죠. 그리고 이렇게 남자랑 저랑 아나운서 2명이 아침 뉴스를 진행하고 저는 또 혼자서 하는 뉴스를 또 진행했어요. 하루에 2번씩. 혼자 들어와서 또 뉴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생활뉴스입니다. 포스코가 방향제철소 정전사고에 대해 반경을 제출한 자료가 허위와 치유를 알고 있습니다. 정제되지 가스가 배출됐는데도 정제 이후 가스 선고를 제출했고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 중이란 무성의한 답변만 드러나 반경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으로 K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서 7시 30분에 방송을 하려면 저는 방송국에 4시 50분까지는 출근했던 것 같아요. 다 자고 있을 때죠. 4시 50분까지 방송국에 출근해가지고 아까 선생님들이 머리도 만져주시고 화장도 예쁘게 해주시고 옷도 입혀주시고 미리 아까 원고 기사 봤죠? 그것도 미리 공부하고 한 다음에 7시 30분에 생방송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시 50분까지 출근하려면 보통 밤에 9시는 잤던 것 같아요. 빨리 자야지 새벽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직 조금 먼 얘기긴 한데 말을 잘 하려면 전달력이 있으려면 우리가
복식호흡이랑 정확한 발음을 해야 되는데 복식호흡은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배로 하는 호흡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아직 그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발음 얘기부터 넘어가 볼게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가부터 히까지 선생님이 아나운서 준비했을 때랑 가끔 발음이 안 될 때도 이걸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연습했어요.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각자의 발음에 맞춰서 입 모양이 어떤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나운서 준비했을 때는 선생님도 같이 친구들 있을 거 아니야. 아나운서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맨날 고개 숙여서 연습했던 것 같아요. 고개 숙이면 배에 힘이 더 잘 들어가거든요. 가, 갸, 거, 겨 계속 이렇게 연습을 했어. 그래서 이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됐는데 넘겨줄래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조금 재미있게 발음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이거 준비했는데 자, 들의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깐 콩깍지면 어떻고 안 깐 콩깍지면 어떠냐? 깐 콩깍지는 안 깐 콩깍지나 콩깍지는 다 콩깍지인데 이런 식으로 재밌게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우리 친구들 연습할 수 있는 시간 30초 줄게요. 한 명 한 명씩 한번 해보자. 이거는 못하고 잘하고가 없어. 좀 어려우면 천천히 하면 되니까 자 연습을 해보자. 먼저 해볼 사람. 용기가 필요해. 먼저 해볼 사람. 오! 여기 친구 손 들었어요. 자, 먼저. 이거 틀려도 되고, 못해도 괜찮으니까 자신있게 해볼게요. 시작! 들의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깐 콩깍지는 어떻고 안 깐 콩깍지는 어떠냐? 깐 콩깍지는 안 깐 콩깍지나 콩깍지는 다 콩깍지인데. 오, 박수! 진짜 잘했어요. 자, 다음 해볼 친구 손. 여기 남학생. 자, 해볼게요. 시작! 들의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깐 콩깍지는 어떻고 안 깐 콩깍지는 어떠냐? 깐 콩깍지나 안 깐 콩깍지나 콩깍지는 다 콩깍지인데. 박수! 진짜 잘했어요. 자, 다음 친구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다음 친구. 여기 여학생. 들의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깐 콩깍지는 어떻고 안 깐 콩깍지는 어떠냐? 깐 콩깍지나 안 깐 콩깍지나 콩깍지는 다 콩깍지인데. 잘했어요. 다음 친구. 들의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깐 콩깍지는 어떻고 안 깐 콩깍지는 어떠냐? 깐 콩깍지는 안 깐 콩깍지는 콩깍지는 다 콩깍지인데. 잘했어요. 들의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깐 콩깍지는 어떻고 안 깐 콩깍지는 어떠냐? 깐 콩깍지나 안 깐 콩깍지나 콩깍지는 다 콩깍지인데. 잘했어요. 자, 마지막. 들의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깐 콩깍지는 어떻고 안 깐 콩깍지는 어떠냐? 깐 콩깍지나 안 깐 콩깍지나 콩깍지는 다 콩깍지인데. 잘했어요. 해보니까 어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쵸. 근데 우리 친구들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어렵고 조금 발음이 좀 틀렸어도 끝까지 다 읽었다는 거. 중간에 하다가 다시 할게요 라든지 여기까지만 할게요는 없잖아요. 방송 뉴스에서 그런 적 본 적 있어요? 무조건 끝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완주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서 진짜 잘했어요. 박수. 넘겨볼게요. 질문 시간인데 질문 시간 전에 우리 친구들이 이걸 너무 잘해가지고 앞에 있는 거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기사가 있었죠? 있었어요? 맨 앞에 있었는데 이거 우리 한번 이거를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연습할 수 있는 시간 1분씩 줄 테니까 1분 끝나고 한 명 한 명씩 서서 해볼게요. 보고해도 돼요? 보고해도 돼요.
열심히 연습을 하세요. 근데 이 기사가 뭐야? 어떤 내용이야? 날씨 얘기죠. 그래서 기상캐스터처럼 밝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기상캐스터 봤죠? TV 뉴스에서. 네. 어디서 써요?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여기서 살까요? 아, 근데 원고를 봐야 되니까. 여기서 서서, 여기서 하자. 여기 서서. 더 필요해요? 연습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좋아요. 먼저 해볼 사람. 오, 좋아요. 여기 앞에 나와서 자신 있게. 해요? 네, 시작. 11월 첫째 날인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에 하루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광주는 주말인 내일에도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외출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출발했지만 낮에는 21도 24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일교차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 박수. 잘했어요, 진짜. 다음 친구. 오, 여기 앞에 친구. 그 다음 세 번째로 할게요. 좋아요. 시작. 11월 첫날인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 하루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특히 광주는 주말인 내일도 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면서 외출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에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출발했지만 낮에는 21도 사이 24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일교차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잘했어요, 박수. 자, 다음 친구. 화이팅! 화이팅. 시작. 11월 첫날인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 하루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특히 광주는 주말인 내일도 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면서 외출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에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출발했지만 낮에는 21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일교차 15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잘했어요. 박수. 자, 다음에 해볼 친구 손. 여기 친구 먼저 할게요. 11월 첫날인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 하루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광주는 주말인 내일도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외출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출발했지만 낮에는 21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일교차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마이크? 지금 2명. 자, 다음 친구. 선생님 마이크를 조금 대줄게요. 시작. 11월 첫날인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 하루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특히 광주는 주말인 내일도 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면서 외출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출발했지만 낮에는 21도, 24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일교차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 잘했어요. 다음 친구, 마지막 친구. 11월 첫날인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 하루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쁜 수준이 보이겠습니다. 특히 광주는 주말인 내일도 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면서 외출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출발했지만 낮에는 21도, 24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일교차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와, 잘했어요. 박수.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해가지고
이번에는 오늘 날씨 어때요? 좋아요. 오늘 진짜 좋죠? 오늘 날씨를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가지고 직접 한 명씩 해보는 거예요. 짧게. 오늘 날씨 화창하고 구름도 예쁘고 그렇잖아요. 해볼 수 있겠죠? 짧게. 생각할 시간을 지금 25분이니까 30분까지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5분 동안. 종이요? 종이는 줄 수 없고 진짜 짧게 해도 되니까 짧게. 오늘 논산 지역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날씨 좋은 날 보통 다 어디 가요? 어디 놀러 가요? 논산에서? 어디로 논산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요. 다른 지역으로 가요? 논산에 좋은 곳. 논산이요? 공원이요? 그럼 합정어복이. 그쵸. 날씨 좋으면 그런 공원으로 놀러 가잖아요. 그래서 날씨 좋은 날 공원으로 놀러 가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보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를 묘사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구름도 있고 햇님도 있고 그리고 길가에 꽃들도 있고 그런 거를 섞어가지고 짧게 30초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30초. 지금 25분, 26분 되니까 한 4분 연습하고 30분에 시작해볼게요. 여기는 거 바꿔줘요? 이거 바꿔도 돼요. 이거를 응용해서 해도 좋아요. 기온은 한 24도로 할게요. 논산 24도. 아니면 뭐 논산 딸기 축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장에 나와 있어서. 짧게. 잠깐만, 4분 남았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날씨가 좋다는 거, 그리고 구름 모양도 어떻다는 거, 햇님이 어떻다는 거, 그리고 날씨 좋을 때 우리 나들이 가잖아요. 논산에 좋은 나들이 장소를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지금 막 생각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있어요. 이번에 선생님이 출석표를 이거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무작위로 이름을 불러볼게요. 선생님은 지금 이름 누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여기서 이름을 부른 다음에 시작할게요. 자, 지금 한 3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햇빛이 강한 날에는 뭐가 많아요? 자외선. 우리 선크림 바르고 나가죠. 외출할 때 선크림 발라야 되는 것도 이런 것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모자 쓰는 거. 햇빛 많으니까 모자 쓰는 것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선크림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햇빛의 주의사항. 자, 지금 2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2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생각을 요령 있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종이랑 펜 없어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서 잘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5시밖에 안 됐어요. 지금요 5시 30분. 5시 30분, 30분 남았어요.
조금 더 시간 줄까요? 아니요. 진짜요? 아니, 여학생들 다 끝났대요. 지금 30분 지나고 있긴 한데. 다 했어요? 시간 좀 줄까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의 무작위로 출석부를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할 친구는 바로 문은성. 여기 앞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봐야 돼요? 대부분 안 봐도 되죠? 그러면 카메라를 보고 마이크 줄게요.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보고 하면 돼요. 선생님 들어줄게요. 이거 들어갈래? 9월 첫날인 오늘 논산 지역은 대체적으로 따뜻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가 예쁘게 뜬 오늘 나들이 한번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까지밖에 준비를 안 했는데. 잘했어요. 하나만 더 추가하면 좋으면 지금까지 누구였습니다까지는 얘기하자. 그치? 잘했어요. 다음 친구부터는 지금까지 누구누구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거 보고? 네, 보고 해주세요. 자, 다음 친구는 정다은. 여기 이쪽 보고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서가지고 마이크 대줄게요. 시작. 9월 첫날인 오늘 논산은 하루 종일 따뜻할 겁니다. 특히 논산은 주말인 내일도 화창함으로 나들이를 가셔도 좋을 겁니다. 지금까지 정다은이었습니다. 잘했어요. 매출을 해도 된대요. 자, 다음은 오윤아. 시작. 9월 첫날인 오늘의 날씨는 화창하니 집 말고 밖에 나가서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아였습니다. 오, 잘했어요. 짧고 간결하게. 다음은 김다온. 다온이 이거 봐야 돼요? 안 봐도 그럼 여기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할게요. 저기 카메라 보면서 하면 돼요. 시작. 오늘 논산 지역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딸기꽃과 함께 피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산 날씨는 코스모스가 피는 것처럼 더 많은 화창한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김다온이었습니다. 와, 잘했다. 박수. 잘했어요. 꽃이랑 이제 가을에 코스모스 피잖아요. 그거랑 잘 연결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자, 남은 친구 누구 있죠? 이렇게 2명이에요. 다음은 김경아. 와. 경아 이거 보고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쓰세요. 시작. 9월 첫날인 오늘 논산 지역 하루 종일 날씨가 화창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논산은 오늘 24도이고요. 나들이를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김경아였습니다. 와, 잘했어요. 날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화창함. 근데 화창함을 뭘로 알려줄까? 나쁨 좋은 하늘. 맞아. 그건 미세먼지. 근데 날씨로 알려줄 때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숫자잖아요. 몇 도인지. 우리 경아가 오늘 24도 몇 도인지를 얘기해줬어요. 잘했어요. 자, 다음은 박서진 마지막 친구입니다. 카메라 보고 할 거예요? 이거 보고 할 거예요? 이거 보고 할게요. 시작. 9월 첫날인 오늘 논산 지역은 대체적으로 맑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나들이를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서진이었습니다. 진짜 잘했어요. 꽃 얘기도 많이 나오고 온도 얘기도 나오고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짧은 시간에 잘해줘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랑 아나운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문하면 선생님이 대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 없어요?
아니, 편하게, 왠지 좀 아나운서가 되면서 왠지 그런 낯 같은 게 있나요? 왠지 낫? 아니 나 아나운서만의 장점 같은 네. 왠지 나 아나운서 되길 잘했다. 왠지 그런 그런 생활 속 한 장면이 있다면 어느 장면? 아, 나 아나운서 되길 잘했다라고 생각한 적? 지금? 근데 뭐 예전도 좋고 지금도 좋고. 예전도 좋고 지금도 좋고 근데 내가 가진 직업을 꿈꾸는 사람한테 설명해주는 이런 기회가 많았거든요. 오늘뿐만 아니라 그래서 특강할 때 가장 뿌듯했고 그리고 뉴스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보는 누군가 꼭 필요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전달하는 그게 약간 뿌듯했던 것 같아요. 최종 전달자로서 정보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내 입술로 전달하는 거. 그게 가장 뿌듯했어요. 자, 다음 친구. 아나운서만의 직업병 같은 게 있나요? 아나운서만의 직업병. 이 질문 처음 들어봤는데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직업병이라고 하면 아나운서는 생방송으로 뉴스를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시간에 많이 좀 철저해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뭐 30분 전 이런 게 아니라 막 진짜 1분 단위로 생각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업병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뭐 얘기할 때 예를 들어 야 우리 김밥 먹으러 갈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김밥을 발음할 때 원래는 김밥 이렇게 발음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야 버스 타러 가자 버스 이런데 버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저도 막 잘 지키지 않는데 일상생활 할 때는 근데 워낙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해서 그냥 야 우리 버스 타러 가자 야 우리 김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거 발음할 때 되게 주의해서 발음하는 거. 또 왠지 아나운서가 처음 돼서 처음 생방송 할 때 떨림이 뭐 1부터 10까지 있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이셨어요? 아나운서 첫 방송했을 때 떨림의 수치 네. 1부터 10까지인데 선생님은 20. 너무너무 떨렸어요. 너무너무 떨려서 방송 준비하는데 제 심장 소리가 막 마이크를 타고 밖으로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었어요. 진짜. 그 느낌 알죠? 달리기 하기 전에 떨리는 거 알죠? 총 들리기 전에. 그거 한 10배? 진짜 떨렸어요. 근데 이거 생방송을 계속 해도 떨림은 많이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할 때마다 떨리고 긴장되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또 해도 돼요. 질문 안 한 친구들도 해볼까요? 편하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20 정도로 떨렸는데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떨려요? 지금은 한 3에서 4? 많이 안 떨리는데 그래도 떨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 떨림의 수치가 아무래도 오래 했고 내가 좀 자신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도 변수가 있으니까 항상 긴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온이 친구 맞죠? 그 떨림을 최소화하는 선생님의 방법은 뭐가 있어요? 떨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생님만의 방법. 연습을 진짜 많이 해요. 연습. 미리 원고 받고 그거를 거의 달달달 외우고 근데 그 문장을 1부터 10까지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포인트만 찝어서 외워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고 똑같은 얘기지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조사랑 이런 걸 다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만 찝어서 외우고 실전처럼 연습하기. 실전처럼 연습하면 그래도 연습하는 것처럼 해야지 하면 덜 떨리더라고요. 아니 저기 뒤에 있는 그게 원고잖아요. 이제 원본 거잖아요. 그거를 원래도 저렇게 보이겠습니다. 하루 종일 미세먼지 나쁨, 나쁨 수준 보이면서 왠지 그렇게 그 딱딱하게 하는 걸 부드럽게 자기 발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딱딱한데 이걸 어떻게 부드럽게 전달하냐고요? 기사라서 뉴스 할 때는 이 딱딱함을 그대로 전달하기도 하고요. 기상캐스터는 날씨할 때 이렇게 딱딱하게 안 하죠. 기상캐스터는 보통 어떻게 하죠, 우리?
보면 뉴스 밝게 조금 더 친절하게 하잖아요. 그쵸? 만약에 선생님이 보면 만약에 뉴스로 한다 하면 11월의 첫날이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 하루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특히 광주는 주말인 내일도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외출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출발했지만 낮에는 21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일교차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기상캐스터 버전은 조금 더 톤을 업해요. 한 도레미파솔 이 정도? 그리고 웃으면서 기상캐스터 버전을 보여줄게요. 네, 11월의 첫날이 오늘은 광주와 전남 지역 하루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광주는 주말인 내일도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외출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시고요. 마스크도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출발했지만 낮에는 21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일교차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외출할 때 입고 벗기 쉬운 겉옷 챙기셔서 체온 유지 잘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고마워요. 아까 뉴스 할 때랑 기상캐스터 할 때랑 원고가 조금 더 제가 추가했잖아요. 기상캐스터는 조금 더 친절하고 시청자들이 그 얘기 안 들어도 맞다 아까 겉옷 챙기라고 했지? 마스크 쓰라고 했지? 이러면 마스크 쓰면 미세먼지가 안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우시게 조금 첨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아나운서로 뽑혔을 때 어떠셨어요? 예! 사실 이러다가 사실 눈물 났어요. 엄마 합격했네. 약간 이렇게. 제가 한 2년 정도 준비했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시험이 정말 많이 떴을 거 아니에요. 근데 2년 동안 안 된 건 무슨 의미예요? 다 탈락했다는 얘기지. 2년 동안 안 된 건.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합격했을 때 그냥 너무 눈물 났어요. 너무 행복하고 그동안에 힘들었던 게 생각나서 눈물 났어요. 다운이 친구. 아나운서가 되기 전에 어렸을 때 뭐 토론대회나 말하는 활동을 많이 하셨나요? 오, 좋은 질문이에요. 어렸을 때 어떻게 했길래 아나운서가 됐냐? 이런 질문인 거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보면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항상 무대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았던 것 같아요. 전체 조회 같은 거 해요, 요즘에도? 운동장에 모여서? 아니요. 그런 건 강당 좋아요. 강당 같은 데서 조회하잖아요. 그때도 항상 나가서 사회를 봤던 것 같아요. 뭐,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항상 나가서 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항상 축제 MC 같은 거 사회를 봤어요. 자연스럽게, 나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돼서 공부도 그쪽으로 했고, 그래서 아나운서를 자연스럽게 성격에 맞춰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부끄럼도 없고 낯가림 이런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질문. 질문 한 번도 안 한 사람. 경아랑 그럼 해보자. 경아, 그럼. 궁금한 거 없어요? 우리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허리를 피고 말하잖아요, 대부분. 그럼 그렇게 계속 허리를 계속 피고 있어야 돼요? 뉴스 할 때 아니면 일상생활 할 때? 뉴스 할 때 허리를 딱 피잖아요. 응, 맞아요. 피고 하잖아요. 그렇게 딱 피고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 질문. 뉴스 할 때. 근데 카메라 앞에서 봤을 때 우리가 뉴스 하기 전에 만약에 허리를 안 펴고 하면 이렇게 약간 꾸부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깨도 좁아 보이고 눈도 약간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좀 펴야지 이렇게 어깨도 펴주고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편안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일상생활 할 때 계속 이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피는 연습을 하니까 뉴스 할 때도 이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왠지 아나운서 되기 전에는 무슨 꿈을 키우셨어요?
아나운서 되기 전에 무슨 꿈을 키웠냐고요? 선생님도 꿈이 진짜 많았는데 피아니스트도 되고 싶었고 가수도 되고 싶었고 그리고 선생님도 되고 싶었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아나운서였던 것 같아요. 아나운서 하면서 뭐가 가장 힘들었어요? 아나운서 하면서 뭐가 가장 힘들었냐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3시 50분에 새벽, 아침도 아니죠. 새벽이죠. 새벽에 일어나는 게 진짜 힘들었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잠 깨는 것도 일부러 깨워야 되잖아요. 잠들어 있으니까. 그런 게 진짜 힘들었고, 그리고 자기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예쁜 말도 계속 항상 써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또 질문. 우리 50분에 끝내도 되겠죠? 네. 자, 우리 질문 몇 개씩만 더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친구. 뉴스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평소 일상생활에 하는 그런 노력 같은 무슨 노력을 하는지 궁금해요. 뉴스를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 어떤 노력을 하는지 노력보다는 뉴스를 계속 틀어놔요. 뉴스가 계속 하루 종일 재생되는 TV 방송국인데 어딜까요? KBS? 땡! MBC? 아니요. KBS? KBC? 아니. Y자로 시작해요. YBS? YBS? YBC? YTN이랑 연합뉴스가 24시간 동안 해요. 그래서 YTN은 24시 잠도 안 자고요? 잠도 안 자고 해요. 밤새요? 밤새서 해요. 새벽 1시, 2시, 3시 뉴스 다 있어. 24시간 동안 계속 해요. 대신 아나운서가 여러 명 있으니까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TV를 그냥 집중해서 안 보더라도 뉴스를 계속 틀어놔요. 그래서 그냥 들리게. 그리고 신문도 꼭 그날에 있었던 일들, 꼭 중요한 일들 꼭 체크하고 뉴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질문. 자, 얼마 우리 남지 않았어요. 예, 선생님은 오늘 가면 안 옵니다. 궁금한 거 빨리 물어보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어제 선생님 하는 거 봤다면서요. 어땠어요? 너무 잘했어요. 뚜벅뚜벅 아, 재밌었어요. 어떤 게 재밌었어요? 뭐 봤다고 했죠? 어제 개막식 하는 거랑? 비행기인가 뭔가 비행기 날리는 것도 보고. 저 봤어요. 선생님이 말하는 거 다 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잘했어요. 종이 비행기 날리는 순서도 있었죠. 그리고 뒤에 토크쇼도 봤어요? 뭐지? 소방관님도 오셨고 봤어요. 봤어요? 그거 보고 어땠어요? 감독님도 오시고 연구원님도 왔잖아요. 그래요? 아, 어제 엄마 못 봤어요? 감독님, 무대 연출 감독님도 오셨고, 그리고 농업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님도 오셨는데. 질문. 네. 왠지 선생님이 아까 직업병 아니라 그 발음 때문에 뭐 버스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그럼 선생님은 그렇게 계속 말하세요? 가끔. 근데 계속 말하려고 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생방송에 녹화면 NG 하고 다시 처음부터 녹화하면 되는데 생방송은 나가면 끝이거든요. 나가면 방송 사고니까 혹시 그럴 때 내가 좀 잘못 말하고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미리미리 그냥 그렇게 말해놓는 편이에요. 혹시 당황해서 나도 모르게 다른 발음으로 할 수 잘못된 발음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질문 받고 우리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응? 자, 마지막 질문을 받고 우리 이제 얼마 진짜 남지 않았어요. 이 친구. 예전에 뭐 많은 곳에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실패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들어가고 싶으셨던 그
뉴스사 왠지 그런 곳이 있으셨어요? 오, 진짜 예리한 질문이에요. 초등학생인데 너무 질문의 수준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2년 동안 진짜 많은 방송국을 시험을 봤고, 시험을 아예 못 보는 데도 있고 한데, 저는 아까 얘기했던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방송되는 YTN 방송사를 정말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능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 MC 보는 것보다 뉴스를 전달하는 게 조금 뿌듯하고 행복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계속 생방송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곳인 YTN에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떨어져가지고 괜찮아요. 아이고래. 안 괜찮아요. 계속해서 도전해서 열심히 YTN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더 질문 없죠? 네, 질문 없죠? 네, 그러면 오늘 아나운서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너무 재밌게 잘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재밌었나요? 네! 와,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